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여성이에요. 제가 워낙 일 욕심이 많아서 결혼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늦었어요. 사실 결혼도 할지 말지 고민이 많았는데 남편과 제가 인연이 있었는지 교제 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찾아온 생명에 차마 나쁜 생각을 할 수 없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이 잘 통했고 설레는 감정보다는 재미있고 편안했어요. 30을 훌쩍 넘기고 하는 연애라 그런지 절절한 사랑보다는 그런 편안함이 좋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망설였던 건 제가 다니던 직장 때문이었어요. 제가 잡지사에서 취재와 편집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바쁠 때는 월요일에 출근해서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퇴근할 정도로 일에 치여 살았어요. 그래도 매달 완성된 잡지를 보면 그 기쁨과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저는 그렇게 제 일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런 제가 임신을 했으니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생활을 하는 제가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 한 집안의 며느리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제가 이런 걱정을 했던 건 그동안 선배들을 통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결혼은 직장과 바꿔야 얻을 수 있는 거라서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제 부모님은 저의 임신을 결혼을 하라는 신의 계시로 받아들이셨죠. 그리고는 일을 그만두고서라도 결혼을 하라며 등을 떠미셨어요. 사실 제 부모님께서는 하나뿐인 딸이 나이는 먹어가는데 결혼도 안 하고 일만 하다 혼자 늙어 죽을까봐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던 차에 제가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감사기도를 드리러 교회에 가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 임신 소식에 기뻐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무조건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며 용기를 내보기로 결심했어요. 제 목표는 무조건 결혼과 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였어요. 이런 이야기 하기 좀 부끄럽지만 제가 그 분야에선 나름 잘 나갔거든요. 저는 제가 좋은 선례를 남겨 후배들에게 결혼해도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평소 긍정적이었던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벌써부터 주변에서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는 그림만 머릿속에 그려졌죠. 무엇보다 코드도 잘 맞고 늘 친구 같은 남편이 곁에 있으니 앞으로의 제 인생이 설레기까지 했어요. 당시 남편은 의료 보조기 회사의 과장이었는데 입사 후 꾸준히 거래처가 늘어서 회사에서도 평판이 괜찮았어요. 남편은 영업이 적성에 맞는다고 했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옆에서 볼 때마다 남자 하나는 잘 골랐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던 저는 뱃속의 아이가 쌍둥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사람 일은 예측할 수 없다지만 제가 쌍둥이 엄마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라 쇼킹했어요. 쌍둥이라 그런가 배는 개월수보다 훨씬 빨리 불러왔어요. 조금이라도 무리를 하면 배가 뭉치고 하혈을 하는 등 저의 임신기간은 그리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신혼여행도 미루고 결혼식만 겨우 올리고 신혼생활에 들어갔어요. 처음 하는 살림은 매일 실수투성이었고 나날이 심해지는 입덧에 가스불도 제대로 켤 수 없을 정도였죠.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반찬과 청소를 대신 해주시고는 했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은 농사일이 없으니 당분간 서울에 올라오셔서 챙겨주시겠다고요. 사돈한테 신세 지는 게 죄송하다면서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아무래도 아직은 남편이 친정엄마의 음식보다는 시어머니 음식이 입에 잘 맞을 테니 겸사겸사 잘 됐다 생각했고요. 하지만 곧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함께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제 발로 시월드 문을 열고 들어간 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누가 옆에 있든 말든 속의 말을 혼잣말처럼 툭툭 내뱉으셨어요. 처음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시어머니의 혼잣말을 못 들은 척 했어요. 어머님이 오시고 얼마 뒤부터 저희 집 살림은 모두 시어머님 뜻에 따라 위치까지 모조리 바뀌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건지 저희가 시댁에 간 건지 착각이 들 정도였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문제는 제 입덧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방문을 여는 순간부터 풍기는 음식 냄새에 저는 매일 아침마다 변기에 인사를 해야 했어요.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건 물론 비위가 상해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첫 잡지 마감을 앞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입덧이 심하고 몸이 무거운 임산부라도 마감 앞에서는 다른 직원과 똑같았어요. 저는 야근 근무에 커피도 마시지 못한 채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얘 아가, 너 많이 늦니? 죄송해요. 오늘은 많이 늦을 것 같아요. 죄송하기는 일하는 네가 고생이지. 몸도 무거운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생각해보니 정신이 없어서 시어머니께 야근한다는 말도 못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일하는 며느리를 이해해 주시니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질 정도였죠. 직장 동료들은 요즘 시어머니가 센스 있으시다며 저에게 부럽다고 했어요. 저는 임신을 하고도 이렇게 집에서 일하는 걸 인정받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어깨가 으쓱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었어요. 남편의 자켓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초밥집, 영화관, 커피숍 영수증이 나왔고 그날의 비밀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마감 때문에 바쁜 걸 아는 남편이 시어머니께 야근한다고 알렸다더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반색하시며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걔 일하는 동안 모처럼 우리끼리 밖에서 밥도 먹고 데이트도 좀 하자. 시어머님이 잔뜩 신나 그러시길래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 모처럼 모자지간에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럴 수 있죠. 어차피 저는 야근 때문에 바빴고 모자가 오랜만에 밖에 나가 시간을 보내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시어머니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어요. 아들과 데이트할 생각으로 제가 정말 많이 늦는지 확인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계속되자 기분이 묘했어요. 처음엔 호르몬 때문에 예민한가 했지만 우연히 시어머니 핸드폰에 저장된 남편의 번호를 보았더니 글쎄 내 첫사랑이라고 되어있지 뭐예요. 그걸 보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걸로 시어머니를 이제 그만 댁으로 돌아가시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다시 댁으로 돌려보낼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시댁에 혼자 남아 계시던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며느리 핑계대고 거기서 퍼져 있을 생각 말고 당장 내려와. 안 그래도 성질이 불같은 시아버지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호통부터 치셨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갈 짐을 짜기 시작하셨죠.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년도 아닌데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사는 건지. 우리 아버지도 그렇지. 어떻게 딸을 저런 인간한테 시집을 보내. 내 팔자야. 시어머니의 혼잣말은 꽤나 크기 때문에 거실에 있던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전부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자기 엄마가 불쌍하다고 하더군요. 같은 여자로서 저도 남편 말에 동의해요. 하지만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자기 아들에게 받으려고 하는 건 며느리로서 달갑지 않았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더욱 배가 불러왔고 슬슬 생활 곳곳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죠.
평소 완벽주의자인 저는 그게 은근히 스트레스였고 급기야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계속 이러면 뱃속의 아이가 힘들어요. 노산이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시 35이던 저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노산이라며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소리에 친정엄마는 육아휴직을 하던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남편 역시 처음으로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일하고 싶어 하는 건 알지만 이러다 우리 애들이 잘못될까봐 무서워. 그래서 말인데 지금은 쉬는 게 어때? 일은 애 낳은 뒤에도 할 수 있잖아. 당신 몫까지 내가 열심히 벌게. 응? 친정엄마는 남편의 말에 옳았구나 하며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호기롭게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나섰던 저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결국 하나를 손에서 놓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육아휴직을 하려고 했는데 3개월밖에 인정이 되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직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는 이참에 마음 편히 쉬라고 했지만 어림없는 소리였죠. 저는 쌍둥이 출산을 무사히 마친 뒤 돌까지만 육아를 하고 이후엔 다시 복직을 하자고 각오를 다졌어요. 하지만 쌍둥이 육아는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하나인데 애는 둘이니 아주 미칠 것 같더라고요. 모유 수유는 꿈도 못 꿨어요. 제때 밥을 먹지 못해서인지 모유가 빨리 말라버렸거든요. 몸무게도 무려 10kg나 빠졌고요. 쌍둥이 육아로 인해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대신 빠진 살만큼 체력도 떨어졌고 제 삶의 질도 떨어졌어요. 가끔 너무 죽을 것 같을 땐 친정엄마가 와서 아이를 봐주셨어요. 하지만 친정엄마도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셔서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오셨죠. 그즈음 남편은 부장으로 승진해서 퇴근이 더 늦어졌어요. 결혼 전에 자기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던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덕분에 저는 말로만 듣던 독박 육아 신세가 되어버렸죠. 몸은 힘들고 바쁜데 마음은 외로운 게 그야말로 심신이 모두 괴로웠어요. 나중에 알았죠. 산후 우울증이라는 걸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힘들다고 하소연을 할 때마다 시큰둥했어요. 사회생활을 하느라 자기가 더 힘들다며 집에서만큼은 쉬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밥은 밥통이 다 해주잖아. 자기는 애만 보면 되는 거 아냐. 애랑 같이 잘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투정 부리지 말고 나 좀 이해해주라. 이게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리래요. 저는 저의 하소연을 투정이라고 말하는 남편을 봐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쌍둥이를 놔두고 집을 나와 호텔로 갔어요. 친정에 가면 걱정하실 게 뻔했고 저를 설득하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간만에 자유에 잠시 들뜨기도 했지만 저는 금세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즐기면 되는데 왜 이 순간에도 집 걱정을 하고 있는지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3시간 정도 지나자 남편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애 엄마가 애만 두고 나가면 어떡해? 저는 문자 내용을 보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자긴 애 아빠 아닌가요? 결혼 전에는 코드도 맞고 말도 잘 통하던 남자는 어디 가고 이런 꼰대 같은 아저씨가 되다니. 정말 이 남자랑 결혼을 한 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당신도 애 아빠니까 나 대신 잘 해봐. 당신 말대로 청소랑 밥은 기계가 하니까. 당신은 애만 보면 되잖아. 애랑 같이 자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문자로 보냈어요. 남편은 제 문자에 화가 났는지 그때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약이 오르게 전화기를 꺼버렸죠. 아이 울음소리 없는 조용한 호텔방에 혼자 있자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결혼을 현실이고 육아는 희생이라고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웠어요. 방해하는 사람도 없는데 잠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새벽에 체크아웃을 했어요. 그래도 엄마라고 남편은 밉지만 쌍둥이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 후 저와 남편은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어요. 소통이 안 되는 이유였죠. 우리 부부는 화해를 시도해보긴 했지만 경쟁을 하듯 서로 자신이 더 힘들다고만 하니 좀처럼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뒤로 온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늦는 건 당연했고 개인적인 술자리와 카드도 펑펑 쓰고 상태가 점점 나빠졌죠.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쌍둥이들을 재우고 남편을 기다렸는데 잔뜩 취해서 들어온 남편이 저 보라는 듯 옷들을 거실에 벗어 던지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야? 보면 몰라?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 옷이잖아. 주워서 빨아.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 주제에. 뭐? 편하게 놀고 먹어? 그래. 그럼 지금부터 내가 일할 테니까 네가 집에서 애들이랑 놀고 먹어. 내가 너보다는 훨씬 더 벌 수 있으니까. 직장 생활이 장난이냐? 거긴 전쟁터야, 전쟁터. 누군 직장 생활 안 해봤니? 가짜는 소리 말고 네 옷은 네가 빨아. 저는 소리를 지르며 남편이 벗어던진 옷들을 고스란히 남편한테 걷어찼어요.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씩씩거렸지만 저는 보란듯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걸어버렸어요. 남편은 문고리를 잡고 소란을 떨었지만 저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대신 울기 시작한 쌍둥이들을 달랬어요. 저는 그때 이혼을 생각했어요. 다시 일만 할 수 있다면 쌍둥이쯤은 저 혼자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 저희 부부는 더 사이가 나빠졌어요. 어차피 헤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어요. 글쎄 달력을 보니 시아버지 생신이 코앞이더라고요. 저는 갈등했어요. 부부 사이의 일로 시댁 어른들한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게 맞나 하고요.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제 할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시댁에 찾아뵙기로 했어요. 나중에도 책 잡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쌍둥이를 데리고 기차를 타고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보니 남편이 저보다 먼저 와 있지 뭐예요. 니네 싸웠다며? 여자같이 남편 이겨먹으라고 하면 못 쓴다. 여자가 가장 기 꺾는 거 아니다. 그 순간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났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시댁에 내려온 남편도 웃겼고 애를 둘이나 안고 찾아온 며느리를 반겨주기는커녕 보자마자 자기 아들 기죽일까봐 걱정부터 하는 시어머니 꼴도 웃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 더러운 성질머리하고는? 저는 제 뒤통수에 대고 소리치는 시어머니를 휙 하고 돌아 째려봤어요. 성질 같아서는 며느리 성질머리 따지기 전에 당신 아들 교육이나 제대로 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내 부모 욕먹이는 짓 같아서요. 시댁에서 돌아온 뒤 저희 부부는 자연스럽게 별거에 들어갔어요. 합의한 건 아니었고 언제부턴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어디서 지내는지 살짝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제가 먼저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현금이 떨어져 돈을 찾으려고 체크카드를 ATM 기계에 넣었는데 글쎄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다고 나오지 않겠어요? 설마 하며 조회를 해보니 남편이 지 통장에 있던 돈을 몽땅 다른 통장으로 이체했더라고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 아직 둘도 안 된 애들도 있는데 어쩜 이럴 수 있어요? 저는 당장 이혼을 하자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하는 수 없이 친정에서 생활비를 빌렸어요. 호랑말코 같은 놈. 너는 여태 말도 안 하고 참고 살았던 거야? 제 얘기에 친정엄마는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그 후로 저는 이를 악물고 돈을 벌 궁리를 했어요. 복직을 할까 사업을 시작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선배의 도움으로 스타트업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제 상황에 맞춰 회의가 있는 주 1회만 출근을 하도록 해주었어요.
그간의 경력을 살려 집에서 블로그와 SNS를 통해 제품 홍보를 하게 되었어요. 전에 잡지사에서 제품 홍보에 따른 마케팅 경험도 있어서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반응도 처음치고는 좋았고 저는 차츰 일하던 감도 찾아서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도 제 몫을 톡톡히 해냈어요. 비록 피곤하고 힘든 날의 반복이었지만 성취감 덕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남편이 집에 오지 않은 지도 3개월이 넘었더라고요. 저는 이쯤 되면 정식으로 이혼을 하고 깨끗하게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이 돌아왔어요. 완전 거짓골이 돼서는 술이 떡이 되어 왔더라고요. 저는 왜 기어들어왔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날이 선 제 말에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시무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측은하다거나 불쌍하다는 마음은 없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놓은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죠. 더 싸우는 것도 싫고 그만 헤어지자. 생활비도 이미 당신이 다 빼돌렸으니 이 집 전세 보증금은 쌍둥이 양육비로 내가 챙길게. 난 헤어지기 싫어. 뭐? 내가 지금 잘못 들었니? 지금까지 생활비도 한 푼 주지 않고 3개월 동안 집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이혼은 싫다고?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내 식구랑 같이 살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 엄연히 나 당신 남편이고 애들 아빠야. 그나저나 당신 이게 다 뭐야? 혹시 당신 일 다시 시작했어?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생활비를 10,000원짜리 한 장 남기지 않고 다 빼가놓고 이제야 나타나선 저한테 일하냐고 묻는 이 남자를 저는 대체 어디까지 봐줘야 하는 거죠? 하지만 곧 이 남자가 왜 꼬랑지를 내리고 거짓골로 집에 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거래처 계약이 엎어지자 회사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였고 그 후 무리수를 두며 일을 하다가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안기고는 결국 회사에서 잘렸더라고요. 그 후 어줍잖게 주식에 손을 댔다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 모두 날려버린 거죠. 그 순간 그래도 가족이라고 저랑 쌍둥이 생각이 났다나요? 고작 그 정도 능력 가지고 제 앞에서 돈 좀 번다고 생색을 냈다니 웃기더군요. 그럼에도 남편은 끝내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버텼어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저는 제가 그동안 느꼈던 수모를 되갚아 주기로 했죠. 저는 회사에 앞으로는 주 5일 출근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살림과 육아를 맡겼죠. 저는 한 달에 생활비로 딱 100만 원만 주고 평소처럼 일에 미쳐 야근과 주말 출근을 밥 먹듯이 했어요. 살림과 육아에 지친 남편은 제가 집에서 쉴 때 종종 힘들다고 하소연을 해댔죠. 당신도 집에서 쉴 때는 집안일 좀 해. 나 혼자 쌍둥이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왜 이래? 나도 다 한 거야. 집에서 쉴 때만큼은 편하게 쉬게 놔둬. 당신도 알잖아. 회사는 전쟁터야. 제 말에 남편은 감정이 상했는지 주방에서 혼자 깡소주를 마시더군요. 푹푹 한숨을 쉬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에 그동안 당해왔던 수모를 되갚아준 것 같아 속이 시원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남편이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시댁에 SOS를 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안 가시고 제가 다니는 회사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보자마자 노발대발 하셨죠. 아니, 그깟 돈 좀 번다고 유세냐? 다른 여자들은 회사 일도 하면서 집에서 살림하고 애도 다 키운다. 그런데 어디 남편한테 살림을 시켜? 다른 집 남편은 밖에서 돈도 벌어요. 그런데 그이는 집에서 놀잖아요. 놀아? 너 살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거기다 니네는 쌍둥이도 키워야 하잖아. 저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요, 그이 저러고 사는 거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아들이 이혼은 안 된다고 그렇게라도 같이 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저 원망하지 마세요. 다 어머님 아들이 무능한 탓이니까요. 전 미팅이 있어서 그만 들어갈게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회사에 함부로 찾아오지 마세요. 저까지 회사 잘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당황해서 입도 제대로 다물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남겨두고 먼저 일어났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가지 않고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지 엄마 손이라도 빌리려고 했던 남편은 억울하면 취직하라는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는 분해서 깡수주를 먹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 말고 용돈으로 50만 원을 더 주기로 했어요. 쌍둥이들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고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이라도 따라고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도 자격증이라도 따서 재취업해.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 학원비는 내가 대줄 테니까. 고마워. 내가 전에 자기 집에서 논다고 막말했던 거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저희 부부는 결혼 전 그랬던 것처럼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좋아져서 그런지 쌍둥이들도 전보다 밥도 잘 먹고 성격도 더 밝아졌어요. 저도 남편도 살림과 육아가 손에 익어서 서로 자연스럽게 돕게 되었고요. 얼마 전 남편은 재취업에 성공했어요. 육아를 하면서 따둔 자격증 덕분이었죠. 남편은 영업이 아닌 설계 쪽 일을 하며 열심히 새 직장에 적응해가고 있어요. 과정은 험난했지만 뿌듯해 하더라고요. 고생 끝에 만난 낙이라서 더 그런가 봐요. 서로 더 잘 지켜가야지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